프레젠스를 들어봤더니 페이퍼 시어터가 디오라마로 변했다. 페이퍼 시어터 아시죠? 네. 영상 바로 찍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예?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요? 예. 받을게요. 왜요? 아니 또 새로운 컨셉을. 새로운 컨셉으로? 네. 좋습니다. 새로운 컨셉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지수님을 모시고 오늘 올라드라 프레젠스 드디어 국내 최초 네, 네. 리뷰를 진행을 하는데 소리를 지금 아직 안 들어보셨어요? 네. 예. 저 오자마자 뭐 가자 지하 2층에서 바로 만나서 밥 먹고. 예. 올라와서 저쪽 골방에다 저를 처박아 놓으시고 나서 이제 부르시더니 갑자기 촬영입니다 이러시는. 오늘 이제 어떻게 들어볼 거냐면요, 세 가지를 들어볼 거예요. 올라드라 구형을 들어볼 거고, 네. 프레젠스 신형을 들어볼 네. 거고, 그 다음에 올라드라 구형을 서버로 쓰고 네. 프레젠스 신형을 플레이어로 써서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들어볼 네. 건데요. 네. 기대되시죠? 아이고 오자마자 그냥 뽕을 뽑으시려고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명칭을 그 올라드라로 하고 프레젠스로 하겠습니다. 네. 구형은 올라드라, 네. 신형은 이제 프레젠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죠. 네. 프론트엔드 쪽에 뮤직 서버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오늘 그것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고요. 네. 사실은 올라드라만 해도 최고의 뮤직 서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정말 좋았죠. 과연 그러면 프레젠스가 올라드라 구형을 뛰어넘는, 왜냐면 가격이 거의 2배 네,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네. 가격이 올라간 만큼 진짜 더 좋은 소리를 내주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 질문, 에소테릭 음질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해주시면 에소테릭 음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주변에 오디오 하시는 분들 중에 호불호는 있는데 대부분 이제 별로 그렇게 좋은 반응은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일본 소리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들어본 건 N01XD 네트워크 플레이어, 예, 그거하고 이제 N05 네트워크 플레이어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소리 성향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거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 적막감이 좋아요. 적막감이 좋으면서 되게 소리를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소리가 좋은데 이제 대부분은 그게 약간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끝이 말리지 않습니까? 소리가. 근데 이제 그것들을 대부분 일본 소리라고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에소테릭 음질 하면은 약간 가늘다는 또 평들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음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때 어떤 섬세한 소리가 있고 매끈한 소리가 있고요. 고역이. 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크리스피한 네. 고역이 있고 네. 되게 선명한 고역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이제 해상력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해상력이 높냐? 그거를 따지자는 부분이 아니라 음을 내는 스타일 이제 이런 네.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크리스피한 고역을 내는 이제 경향의 기기들은 음의 입자감이 느껴지는 네. 그런 이제 기기들이 있고 리퀴드한, 그죠? 실키함을 넘어서 정말 매끈한 표면을 만들어내는 그 리퀴드한 네. 고역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그럼 에소테릭은 후자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소테릭이 굉장히 뉴트럴하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소리가 좀 다소 밍밍한, 네. 그죠? 약간 간이 덜 된 네. 듯한 이런 평가도 받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생각을 제가 180도 뒤집어버릴 그런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럼 대충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 이거 어떻게 세팅하셨는지 대충 감이 옵니다, 지금. 아니에요. 네. 그 오늘 정말 깜짝 놀라실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즘 이제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오디오 파일용 음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그럴까? 저희 채널에 보면 이제 댓글들 가끔 한 번씩 달려요. 맨날 듣는 음악만 듣냐? 예? 다양한 음악을 왜 안 듣냐? 사실 하이엔드 오디오에서
다양한 음악을 듣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었다. 왜냐하면 하이엔드 오디오 자체는 드론 소리를 그대로 다 증폭을 해내니까 거친 녹음은 굉장히 거칠게 나오게 되고,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 보컬곡 위주의 좋은 음질을 내주는 소위 말하는 오디오 파일용 음원, 그렇죠. 샘플러 같은 거를 즐겨 들으면서 음악의 어떤 제한, 장르의 제한이 있는 게 사실 현실이었는데 요즘 이제 저희가 많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하이파이 클럽은요, 오디오 파일용 음원은 가급적 지양하는 걸로, 지향이 아니고 지양을 하는 걸로. 물론 이제 오디오 파일 분들한테 익숙한 음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한 곡 정도는 이렇게 들려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정말 다양한 음악. 오늘 사실은 저희가 이제 두 곡을 들어볼 건데 정말 지금 이 시스템으로 뮤직 서버 프레젠스가 딱 들어갔더니 못 들을 음악, 못 들을 장르가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일단 첫 곡부터 들어보고 갈게요. 네. Once upon another time, somebody's hands who felt like mine turned the key and took a drive, was free. Highway curved, the sun sank low. Buckley on the radio, cigarette was burning slow. So breathe. Just yellow lines and tire marks and sun-kissed skin and handlebars, and where I stood is where I was to be. No enemies to call my own, no porch light on to pull me home, and where I was is beautiful because I was Once upon another time, before I knew which life was mine. 자, 첫 곡 들어봤습니다. 사라 바렐리스, Once Upon Another Time. 내가 옆에 뵀는데
옆에서 보는데 팔뚝에 소름이 약간 끼치신 것 같아요. 팔뚝이 꼬신 게 아니라 다 끼쳤어요. 아 죽겠어요. 이게 한 방 맞으신 느낌 아닙니까? 예, 이게 제가 이제 이 시스템으로는 들은 게 아니라 저 며칠 전에 왔을 때 여기 잠깐 와서 그냥 한번 들어가 봤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계는 똑같아요. 기계는 아니요, 그때는 F01 인티엠프였고 맞아요. 예. 지금은 그 그러네요. 예. 에소테릭 그란디오소 C1X 프리앰프에 그러네요. 예. 그란디오소 M1X 모노블록 파워앰프. 오늘 딱 듣는데 일본의 뭐 이렇게 대부분 이제 얘기하면 소리가 좀 얇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LP 같은 경우에도 뭐 얇은 소리가 이제 가는 소리로 나온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네. 이 괴벨의 저 리본 트위터죠, 제가. 이게 듣고 있으니까 중역의 질감이 살아가지고 중역이 밀고 나오는데 저는 이거 호스피커 듣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에소테닉 쓰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있어서 가끔 가서 듣는데 전혀 그 소리는 아니에요. 전혀 그 소리는 아니고 중역이 되게 두툼하면서 고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크리스피한 느낌으로 이게 고역의 어떤 이렇게 화사한 느낌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게 보면 다른 분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고역이 이렇게 부드럽게 말려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싫다고들 얘기하셨 분들이 대부분인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 느낌이. 그런데 이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그 극동문명 가서 이 괴벨에다가 그때 세팅돼 있는데 괴벨 그때 노블레스인가? 노블레스. 네, 노블레스에다가 이 에스페닉으로 세팅해 놨을 때 들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도 그런 느낌은 잘 못 받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도 완전히 다른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에소테닉이라는 고정관념은 좀 버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긴 드네요. 네. 이 대목에서 이제 제가 요즘 많이 쓰는 말 앰프하고 스피커는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억울한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정확하게 들으셨어요. 저는 지금 이 에소테릭에서 튜닝하면서 저도 놀랬던 부분인데 이 중역의 두께감, 저역의 어떤 이 풍성함, 평소의 에소테릭하고는 완전히 다른. 역시 프론트엔드가 중요하다. 뮤직 서버부터 신호를 제대로 만들었더니 에소테릭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고 사실은 저 괴벨 스피커도 고역을 막 분해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정말 음악적으로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음을 한 올 한 올 풀어나가는 느낌이지 음을 낱낱이 분해해갖고 막 펼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거는 정말 음악적으로 거의 극한에 올라간 수준에 그죠? 그리고 진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정숙함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내려야 돼. 이 적막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이 에스테닉의 적막감은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쵸? 좀 약간 달라요.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적막감하고 적막감하고 완전히 다르죠. 달라요. 차원이 다른. 물론 이제 거기에는 저희 이제 이 리뷰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공개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비밀 병기들이 여기 전부 10개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알고 있는 적막감하고는 진짜 많이 차원이 다르죠. 저도 이런 적막감은 처음 들어본다 할 정도로 굉장했고 그리고 지금 이 곡은 많이 들었던 곡인데 지금 확 다르게 다가온 게 뭐냐면은요. 그 사라 바렐리스가 계속 그냥 목소리로만 독창을 하다가 중반부 지나면서 파이프로 가는 아닌 것 같고 뭐 백파이브 같은 음악이 딱 등장할 때 뭔가를 바꿨어요. 목소리가 확 좀 증폭이 되는 이런 그 녹음의 차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또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 이게 진정한 해상력이죠. 고역이 더 밝아지고 뭐 중역이 더 이렇게 예뻐지고 그런 거는 해상력이라 할 수 없고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소리의 그 저기가 아닙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음악을 들어볼 건데요. 하루사님이 몇 년생이시죠? 71년생입니다. 71년생이시면은 그 대학가요제 이런 음악 많이 들으셨었나요? 아니 저는 사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대학가요제 음악을 그렇게 많이 듣지, 그러니까 음악에 빠져 있지는 않았고 이 노래는 아실 텐데 이런 소위 말해서 옛날 가요, 옛날 70년대, 80년대 녹음을 하이엔드 오디오로 못 듣는 이유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는 녹음이 고역으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요즘 K-팝에 없어진 악기 심벌하고 하이햇이 없어졌어요.
그냥 조그맣게 그냥 효과음 정도로만 들어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70년대, 80년대 락 음악 같은 거를 하이엔드 들으면 너무 쏟아지고 시끄러워서 못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오디오 파일용 음원만 골라서 편식을 했다면 맞아요. 이제 이 환경이면 모든 음악, 어느 시대 음악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 분명히 아시는 곡이에요. 아까 사라 바렐리스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곡. 이 딱 오늘 이 두 곡만 들어가면서 네. 이 바꿔갈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떻게 너를 잃고 살아갈까 나 어떻게 나를 두고 떠나가면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 가지 마라 못 믿겠어 떠난다는 그 말을 안 듣겠어 안녕이란 그 말을 정했던 내가 사랑했던 네가 그럴 수 있나 못 믿겠어 떠난다 아씨. 또 놀라셨죠? 와, 드럼의 에너지감이 장난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런 70년대, 80년대 녹음의 이 곡을 이런 에너지를 느끼면서 이렇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요. 지금 심벌하고 하이햇이 장렬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와 제일 크게 느꼈던 게 제가 뭐였냐면 그 드럼의 에너지감 두두둥둥둥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에너지감이 어떻게 보면 이 앞에 그냥 포진해 있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는. 그리고 보컬은 뒤에 가서 있는데 보컬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보컬의 그 중역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니까 뒤에서 아주 든든하게 딱 버티고 있고 앞에 드럼 나오는 소리가 에너지감이 확 살아나니까 이 뎁스도 벌어지면서 이렇게 옛날 소리가 이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심벌이 장렬을 하는데도 저런 게 이제 스파클링 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진짜 광채가 나지 번쩍번쩍하면서 심벌 소리가 나는데 전혀 자극적이지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고역이 끝까지 치고 올라가면 사실 보컬도 약간 고역으로 예,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보컬은 또 예. 사람 목소리 그대로 부드럽게 나오고 이 킥드럼의 에너지가 결국에는 뮤직 서버단에서 소리를 제대로 만들고 제가 주장하는 노이즈 기준 전위를 맞추면 그러니까 결국엔 기준 전위가 흔들리니까 고역은 거칠어지고 중역은 흐려지고 저역은 두 유닛이 똑같이 못 움직이니까 서로 다르게 움직이면서 저역이 노이즈 캔슬링처럼 상쇄돼 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저역을 우리가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음악을 들어보려고 LP로 넘어가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디지털에서 제가 요즘에 LP를 좀 많이 듣거든요. 네. 요즘에 LP에 좀 빠져가지고 LP를 많이 듣는데 제가 LP를 들으면서 디지털하고 달랐던 소리 중에 한 부분이 아마 대부분 아날로그 하시는 분도 느끼실 거예요. 이런 에너지감이거든요. 이 에너지감들이 디지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에너지감들이 그렇죠.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감들이 막 대편성 이런 거 보면 더 리얼하게 그럼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밀어들 때는 확 밀고 났다가 또 조용히 사라질 때 싹 사라지고 그죠? 이러는데 이 에너지감들이 그렇게 잘 표현이 안 되는 건 맞긴 맞더라고요, 이게. 저희 이제 비밀 변기 쓰시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지금 그 열심히 테스트 중이시죠? 만족하시죠? 아, 저는 만족합니다. 네, 저는 만족하고 제가 있습니다. 베타 테스터로서 네, 저 에너지감 잘 느끼고 있고, 아유. 지금 근데 올라드라거든요. 그러면 올라드라 이제 프레젠스로 넘어가면 네. 근데 지금 이 소리 되게 좋잖아요. 네. 이거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약간 우리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상상이 되십니까? 네, 상상은 안 되지만 좋아져야 되겠죠? 그죠? 예. 저는 테스트 해봤겠죠. 예. 그래서 차이가 나니까 하시겠죠? 과감하게 예. 이 구형과 신형 비교를 했겠죠. 그렇겠죠. 차이가 한 예. 요만큼 난다 그러면 그러면 구형을 여기다 안 놨겠죠. 지금 놀라신 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케이. 그게 그 말씀이시군요. 시작이 바뀌면 도대체 소리가 어떻게까지 가는지 예. 지금 소리도 어떻게 보면 오디오에서 처음 경험해보는 수준의 소리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의 소리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프레젠스로 넘어가서 조건 똑같이 해갖고요. 지금 뒤에 파워 코드도 그렇고 랜 케이블도 그렇고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바로 프레젠스의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대됩니다. 얼마나 좋아질까? Once upon another time, somebody's hands who felt like mine turned the key and took a drive, was free. Highway curved, the sun sank low. Buckley on the radio. Cigarette was burning slow. So breathe. Just yellow lines and tire marks and sun-kissed skin and handlebars, and where I stood is where I was to be.
Once upon another time, before I knew which life was mine, before I left the child behind me, I saw myself in summer nights, and stars lit up like candlelight. I'd make my wish, but mostly 야. 제가 프레젠스를 듣고 받은 첫 느낌이 뭐였냐면요. 이 곡에서 가수의 뒷공간이 이렇게 리얼하게 보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보면 가수 목소리 앞뒤의 두께감 아니면 그거보다 좀 나오면 가수의 어떤 뒤통수가 보이는 것 같다.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 콘서트홀 무대의 뒤에 공간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느낌은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저도 이 프레젠스를 쓰시는 분이 정말 명언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프레젠스를 들어봤더니 페이퍼 시어터가 디오라마로 변했다. 그러니까 페이퍼 시어터 아시죠? 네. 종이로 만든 이제 페이퍼 시어터라고 그러고 디오라마 같은 경우는 실제 모형으로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분양 시장에 가면은 아파트 싹 만드는 거 그걸 이제 디오라마라 그러고 인형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시가. 그러니까 악기들이 종이 인형처럼 이렇게 쭉쭉 늘어선 게 아니라 실제 공간에 배치된 듯한 그동안에 우리가 컴퓨터 스트리밍이나 이런 디지털로 들었던 음악은 음상의 이미징이 여기저기 이렇게 배치는 돼 있지만 하나의 음상, 포커싱이 그냥 2차원 그 음상이었다면 지금은 음상 자체가 정말 리얼하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리고 그 뒤에 뒷공간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거에 사실은 약간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일단은 처음에 저 올라드라로 들었을 때는 야 에스트릭에서 이런 질감이 나와? 오 이렇게 질감이 좋아? 이런 소리였다면 프리젠션으로 들으면 그 질감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때는 약간 이 보컬의 어떤 두께가 좀 더 두껍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컴팩트해지면서 주변에 있는 공간들이 더 적막해지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백파이프인지 뭔지 그 악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확실히 악기하고 보컬의 분리도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보컬이 그전에는 저 뒤에 있던 보컬이 악기 연주가 시작되면서 쭉 같이 앞으로 이렇게 쭉 밀고 나오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느낌이, 제가 여기서 더 확연하게 느껴진 게 아마 그 백파이프가 시작할 때 이 사라 바렐리스 이 가수가 마이크에다가 입을 더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마이크가 가까워지면은 이 톤을 밸런스가 변하거든요. 저역이 더 많이 들어가면서 음상이 훅 커지는 이런 것도 사실 그동안 수없이 들으면서 못 느꼈었던 부분. 그리고 아까 올라드라 때는 이 적막감이 느껴졌다면 이 프레젠스로 넘어오니까 그냥 그 콘서트홀 크기가 그대로 나오는 느낌. 그죠? 심지어 이제 사라 바렐리스 노래를 탁 했을 때 잔향이 쫙 퍼지잖아요. 아까는 저쪽에서 퍼졌거든요. 근데 진짜 잔향 퍼지는 게 하루사님이 잘 얘기하는 360도 서라운드 그 잔향이 막 이 옆에서 뒤에서까지 들리는 그냥 콘서트홀 크기가 그대로 만들어졌다.
다들 아마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죠? 이게 그냥 저 뮤직서버인데 음악을 재생하는 것도 아니고 쉽게 해서 그냥 파일만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제가 왜 이렇게 변할까에 대한 의구심들 참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거 악기와 공간, 보컬과 악기 사이에 있는 공간들이 올라드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없어져요. 그냥 없어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없어져가지고 그 공간에 악기와 사람의 공간을 그냥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되게 그러니까 뛰어난 것 같긴 하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디지털에서는요, 극장에서 3D 입체 영화를 봤다면 지금 이 프레젠스로 넘어오니까 그냥 우리가 진짜 오페라나 이런 공연장에 직접 가서 실제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연극하고 그냥 그 현장을 직접 보는 듯한, 그죠? 이거를 홀로그래픽적인 이미지다라고 표현하면 지금 이 소리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평가절하입니다. 그거는, 그죠? 아, 하여튼 지금 그 옛날에는 어떻게 듣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올라드라만 해도 되게 그때 충격, 그 작년 한 1년 정도 그렇죠. 됐나요? 그때 듣고서 굉장히 충격을 그럼요. 먹었었는데. 근데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건데, 그러니까 올라드라 2대를 써도요, 분명히 좋아졌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뒷공간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소리가 좀 더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음악적으로 되면서 음악에 있는 미세한 강약, 미세한 음정 표현은 좋아졌지만 맞아요. 예. 이렇게 콘서트홀 전체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숙함의 단계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실제 공간에 존재하는 그런 소리를 들려준다. 그런 거죠. 자, 얘기가 오늘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곡 듣고 네. 프레젠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걸로 네, 하죠. 이 곡은 잘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는 대략 상상이 돼요. 드럼의 다이나믹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저는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막 심볼 소리 막 나고 막 킥드럼 막 뻥뻥 나고 막 이럴 것 같은.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떻게
안 들려줘야지. 참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내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올 것 같다고. 그 놀라운 거는 예. 이건 예상했어요. 이 드럼 소리는 더 선명해서 더 뎁스가 깊은 소리에 더 명확한 소리가 나고 더 탄력 있겠다 생각은 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간주 사이에 나오는 일렉 기타 솔로는 아니지만 그 일렉 기타 소리가 확실히 더 명확하게 들리는 거야. 그 키는 그 소리의 질감이 너무 리얼하게 들려가지고 저는 놀란 거는 드럼에서 놀랐지만 소름 돋은 건 그 간주에 나온 일렉 기타 소리에서 소름 돋았어요. 와. 사실 우리가 이제 오디오 리뷰를 하면서 나 어떻게 이 음악으로 오디오 리뷰를 한 사례가 있나? 없을걸요? 없습니다. 저는 하면서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음악을 이렇게 재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센세이셔널한 거고, 저는 이제 하루사님한테 딱 이 스위스파자를 드리고 저는 이쪽에 앉아 있잖아요. 네. 옆에서 듣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올라드라에서는 드럼이 스크린에 투영된 드럼이었어. 2D에. 네. 2D 스크린에 투영된 네. 그런 드럼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드럼의 이 베이스 드럼, 위에 스네어 드럼, 여기 하이햇, 심벌, 그냥 쫙 네. 앞뒤로 입체감이 생기면서 드럼의 실체가 딱 드러나는 느낌? 그리고 드럼 앞에 딱 보컬이 등장하는데 역시 그 보컬도 앞뒤로 딱 형체를 띄우고, 그러니까 음상, 우리가 평면적인 사이즈가 음상이 컴팩트하다, 그 음상이 뭐 크다 이런 얘기는 했었지, 앞뒤 사이즈에 대한 거는 얘기를 안 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드럼 2D 스크린에 하나, 그 앞에 보컬 2D 스크린 하나, 그 사이 레이어링, 그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드럼 이만하게 앞뒤로, 보컬 이만하게, 그리고 분명히 아까 전에 그 올라드라에서도 코러스 분리가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메인 보컬하고 코러스가 각각 들리는 것도 굉장한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메인 보컬도 보이고 뒤에 코러스들이 다 서서. 저도 그거 느꼈어요. 네? 코러스들이 와 이렇게 있었구나 이거 그죠? 확실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네. 메인 보컬과 코러스의 네. 어떤 분리도 정도가 네, 아니라 장난이 그냥 아니에요. 메인 네. 보컬도 앞뒤로, 뒤에 코러스도 앞뒤로. 사실 아까 올라드라만 하더라도 현재 나와 있는 디지털 소스 중에선 최고 수준을 뛰어넘는 그렇죠. 네.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프레젠스는 진짜 요즘 제가 할 수밖에 없는 말,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수준의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건데 그냥 해상력만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개념하고 좀 틀려요. 이게 그 그림으로 표현해달라. 이렇게 데센 같은 거 이렇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펜으로만 이렇게 그리는 거. 처음에 대충 윤곽망 잡고 사람 얼굴 이렇게 그려놓은 게 올라드라라고 하면 거기에 세세하게 이제 음영 표시를 해서 입체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 그림이. 그 입체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프레젠스로 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상력이 좋다?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보면 되게 입체적으로 많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상력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네. 실제 공간에 존재하는 실제 사이즈의 소리를 내준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몇 곡 더 드려 보면은요. 좋아요. 무대에 부스럭거리는 소리 다 나면서 Leaves are falling 리얼해. just like 진짜 리얼하죠. colors, red and gold, descend. 별처럼 찬란한 진주 같은 생명 가까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에소스틱 소리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말씀드렸죠. 앰프 스피커는 정말 그러니까 억울한 겁니다. 이게 이거 이렇게 좋은 앰프예요. 이걸 이런 에너지가 저말 좀 할게요. 아니 이거 가려놓고 하면 이게 무슨 에스테닉 소리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하긴 뭐 제 것도 누가 맥킨토시 소리라고 얘기할까요? 그건 제 것도 그런 생각. 그렇죠. 근데 세팅 튜닝인데 결국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대로 에소테릭 앰프의 능력 그리고 이 괴벨 스피커의 어마어마한 포용력 이런 변신 스피커하고 앰프의 수준이 되니까 그죠? 맞네. 프론트엔드 쪽을 만져줬더니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엄청난 능력 믿지 못할 능력을 발휘를 하는 거겠죠. 제가 그 극동영을 근래 한 2번을 갔거든요. 2번을 가서 이제 개배를 들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뭐 그거 글을 가지고 쓴 내용도 있어요. 극동영 글을 가지고 쓴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제목으로 썼던 게 죽기 전에 꼭 들어봐야 될 시스템. 그 중에 그 CH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괴벨 마제스티 그 이만큼 20억짜리 스피커 있잖아요. 그걸로 듣는데 공간은 작은 데서 사실 너무 이 언밸런스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괴벨하고 뭐 CH 괴벨과 에스튜닝이 내어주는 소리를 그때 듣고서 느꼈던 게 가장 같은 게 가장 자연스러움이었어요. 이게 들어보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소리가 날 수도 있구나라는 걸 그때 듣고서 제가 사실은 괴벨 그 처음에 국내 런칭됐을 때도 들었었거든요. 호텔에서 할 때도. 그때는 사실 그렇게 크게 못 느꼈는데 오래 가서 딱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들었을 때 너무 자연스러워서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이 괴벨 스피커와 에소테닉과 뭐 CH가 워낙 좋은 거니까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걸 그때 한번 다시 이렇게 한번 느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들어보면 이 소리도 죽기 전에 꼭 한번 들어봐야 될 소리 아니겠습니까? 에소테닉 쓰시는 분들은 한 번쯤 와셔서 다 들어보시고 내 에스테닉도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구나를 예.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배워 가시는 게 아니라 아마 여기 오시면 사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프레젠스니까요. 프레젠스에 대해서 그 이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브랜드명이 이제 올라드라로 바뀌었어요. 2026년도에 예전엔 안티파데즈사의 올라드라였잖아요. 네. 근데 올라드라가 그냥 단독 브랜드로 독립을 해서 네. 그러니까 칼라 시리즈 밑에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계속 안티파데즈 브랜드의 칼라 시리즈로 나오고 이제 올라드라가 단독 브랜드가 되면서 이제 프레젠스라는 상위 모델이 나왔고 지금 현재 올라드라급은 센티아라는 모델로 그 아래 모델로 이제 비슷한 가격대로 나왔고요. 일단은 이 프레젠스나 센티아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하드웨어하고 펌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자체 설계를 했다. 네. 그러니까 메인보드를 뮤직 서버용으로 자체 설계했다. 이게 아마 최초가 아닐까. 유일한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LP하고 CD는요. 오디오용이잖아요. 그랬다가 컴퓨터라는 사무용 기기를 오디오용으로 컴퓨터 스트리밍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스트리밍은 USB DAC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스트리밍으로 갔죠. 결국에는 오디오용으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큰 부분. 그러면 저 올라드라 프레젠스가 자체 개발 메인보드를 설계했다는 거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어요. 뮤직 서버 하나로 어떻게 소리가 이렇게 좋게 나올 수가 있냐. 지난 6월에 이제 비엔나 오디오쇼 갔을 때 제가 마크 젠킨스 씨 이 개발자요. 그 인터뷰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뮤직 서버 하나 바꿨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좋아지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비유를 하는 게 올림픽 수영장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 수영장에 물이 안 차 있고 바닥을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거를 상상해 보면 뛰어다니는 사람이 옆 사람한테 아무런 피해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기도 그렇게 영향을 안 주고 흐르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사실은 전기가 흐르는 거는 올림픽 수영장에 물이 차고 사람들이 수영을 하면 수영 선수가 옆 레인에 있는 선수에 영향을 줄 정도의 파동, 물결을 만들어내면서 수영하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뮤직 서버를 뭐에 비유하냐면
그 레이니에 범고래 한 마리가 있다. 굉장히 큰 10m짜리 범고래가 헤엄을 치기 시작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수영을 못 하겠죠. 어마어마한 파도를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뮤직 서버의 CPU 노이즈가 범고래와 같다. 그래서 그러면 범고래를 빼낼 수 있냐? 못 빼내겠죠. 그럼 뮤직 서버에서 CPU를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CPU 없이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을 하겠어요? 그래서 범고래를 잘 훈련시킨 돌고래로 바꾸면 걔가 조용히 헤엄을 치면서 옆에 레인에 있는 수영 선수들한테 영향을 안 주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로 뮤직 서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범고래가 헤엄치고 있는데 옆에 아무리 정교한 클락이 붙어도 걔가 흔들어 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프레젠스는 신호 생성 단계부터 발생하는 타이밍의 변동과 전기적 노이즈 억제를 하는 그런 설계로 깨끗한 신호를 만들어내니 우리가 오디오로 디지털로 이런 수준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들었던 음은 아니 USB도 그렇고 이더넷도 그렇고 패킷 단위로 가는데 그죠? 네. 앞단에서 지터가 발생했다고 해서 패킷으로 가서 이쪽에서 그 패킷을 언패킹을 해갖고 버퍼링을 한 다음에 리클러킹을 하는데 왜 음질이 변할 수가 있냐? 패킷 단위 언패킹, 버퍼링, 리클러킹 상관없이 어쨌든 컴퓨터가 동작하면서 CPU가 됐던 GPU가 됐던 SMP에서 전원부가 됐던 거기서 발생한 전기적 스파크 노이즈, EMI, RF 노이즈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커먼 모드 노이즈까지. 네. 그런 노이즈들이 그 사각파 신호랑 같이 밀려 들어오면서 DAC가 그 사각파를 갖고 사인파로 변조를 시킬 때 그 노이즈가 영향을 준다는 아주 심플한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1과 0만 놓고 보면 이거는 완벽히 다 똑같아야 되지만 오디오는 1과 0 사이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시간이 미세하게 흔들릴 때 결국엔 아날로그 사인파가 왜곡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뮤직 서버에서 깨끗한 신호, 노이즈 없는 신호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말이 될 수가 있고요. 재밌는 거는 되게 작아요. 왜냐면 요새 뮤직 서버들 보면 굉장히 큰 덩어리를 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근데 굉장히 슬림한 사이즈에 기존 올라드라보다 프레젠스가 약간 가로로 더 넓어진 거 말고는 저거 딱 한 덩어리거든요. 이것도 질문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뭐 산업용 메인보드를 뮤직 서버로 만들려면 그 보드에 맞는 전원부 그리고 발생하는 노이즈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후처리, 리클러킹 등 후반 작업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리니어 전원부까지 넣으면은 전원부만 약 4배 공간이 더 필요하다니까 뮤직 서버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프레젠스는 정말 최적화된 설계로 정말 미니멀한 설계로 저렇게 슬림한 사이즈가 가능했고 당연히 SMPS 전원부를 쓰고요. 그래서 SMPS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도 물어봤더니 일단 컴퓨터 마더보드 자체가 스위칭 소자로 구성되고 스위칭 동작을 하니까 거기에 걸맞는 속도를 내주려면 스위칭 전원부가 가장 적합해서 스위칭 전원부를 썼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리니어 파워 서플라이는 또 다른 왜곡을 발생시킨다. 그러면서 대역이나 음색이 약간 바뀌는. 근데 자기는 정말 어려서부터 음악을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음이 뮤직 서버 단계에서 뭔가 바뀌는 거는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원본 신호 그대로를 DAC 쪽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도 썼고 그리고 뒷면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보면 구형 올라드라는 막 디지털 아웃도 종류별로 다 있고 램포트도 2개고 뒤에 보면 되게 있어 보이게 멋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SSD도 3개 꼽게 해놨고 근데 지금 프레젠스는 뒤에 보면은요 램포트도 하나고 디지털 출력은 USB 포트 딱 하나 있거든요. 좀 약간 허전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어봤더니 포뮬러 1 레이싱카에 비교를 하더라고요. 포뮬러 1 F1 레이싱카에 예를 들어서 뭐 오토 클로징 도어라든가 에어컨이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편의 장치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포트가 늘면
그 생기는 간섭은 산술적이 아니라 훨씬 크게 증가하고 네. 그리고 또 그 포트 자체가 안테나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안수주 소치 같은 거 꼽으면 맞아요. 소리가 좋아지잖아요.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디포트도 최소한으로 그래서 USB 출력 하나밖에 없는데 앞으로 모듈로 꼽는 식으로 해서 뭐 AS EV나 코엑시얼이나 뭐 그런 것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